자,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도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자신의 생각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주 공격 포인트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검사 독재 타도.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당까지 만들겠다고 쭉 나오니까 착심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만약에 지금이 검사 독재 시대라면 그러면 들어보시죠.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참고로 뭐 다 아십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사 생활을 쭉 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자, 그래서였을까요?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장면이 사실 이제 관훈 토론에서 그야말로 뭐 언론사의 쟁쟁한 간부급들이 이제 패널로 나와서 저 얘기를 때 저 발언 부분에서 지금 웃음이 많이 터졌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좀 약간 핵심을 찔렀다, 허를 찔렀다. 질문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설명을 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적 발언으로도 토착 비리다, 지자체 토착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뭐 욕설, 횡령 이런 그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받았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범죄 혐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검사 독재를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겠냐. 검사 독재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법원에서 어떻게든 영장 받아서 구속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피의자, 피고인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법조 출입 기자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라면, 일반적으로 검사라면 내가 막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을 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막 증거를 찾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장 신청까지 했는데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야, 막 어떤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생각들이 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장 청구가 아니라 의회 문턱도 통과를 했잖아요. 체포동의안까지 통과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이게 법원에서 꺾인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사 독재 상황이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정말 돌아다니고 당대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검사 독재라는 프레임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실린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을 물었습니다. 장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배우고 싶지 않다까지 얘기를 해요. 단점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 장단점. 평소에 저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기자의 질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장점은 정치력. 그런데 가로 열고 배우고 싶지 않은 가로 닫고. 단점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정치력하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을 같이 이야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뭐냐면 정치력이란 걸 정치술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술, 예.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치술 이렇게 바꾸면은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할 수가 본인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번이나 구속 그 영장이 통고가 됐을 때 체포 동의안을 2번이나 본회의장에서 읽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구속 영장 내용을 전부 다 본인도 다 숙지를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모든 게 그 범죄 혐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유포였고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뭐 혹자는 그래도 뭐 시원하게 뭐 좋은 면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어떤 뭐 인내력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본인이 너무나 그 이재명 대표에 잘 알기 때문에 정치술 그러니까 정치술은 배우기 담기 싫은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픽 다시 보면 장점은 정치력이고 단점은 거짓말인데 사실 지금 송국권 국장님 지적하신 걸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폴리티컬하다. 그렇죠. 폴리티컬하다라고 할 때 좋은 의미로는 정치력이 좋다라고 하지만 참 거짓말도 정말 밥 먹듯이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고 할 때 폴리티컬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같이 맥락상 같이 본 거다. 같이 같은 말이죠. 결국 같은 의미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정치적 생존 능력 이것을 꼬집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총선 이후의 행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총선 이후. 자, 총선을 이길까 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그 결과를 지금은 예상하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은 해두고 있겠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거죠? 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그 식견에 엎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뭐 이기든 지든 인생 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면 인생이 꼬인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기는데 왜 인생이 꼬일까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사실 뭐 아마 좀 좋게 해석을 하면 본인이 아마 지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이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상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법조인 인생은 이제 끝났다. 법률가 인생보다는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 인생으로 접어든다는 것인데 정치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정치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까에 대한 나름대로 겸양의 뜻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 뒤 대목이 여의도 문법이 아닌 발언이겠네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어서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게 봐야 된다는 거, 넓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빤하게 이야기하듯이 만약 이기고 나면 바로 대선으로 직행하고 이런 과정보다도 본인만의 다른 또 여러 가지 절차나 단계, 과정 이런 걸 내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뭔지는 저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입장을 전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라고 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인연이 있다. 저와 그분의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이런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것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그 발언 중에 요거 하나 자꾸 이렇게 귀에 남아요.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갔을 거다. 야,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고 해도. 그래서 아까 이제 양은경 기자에게 그 관련된 질문도 드렸는데 이쯤 들으면.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저렇게까지 나를 공격하면 이재명 대표도 아니 뭐야? 나한테 지금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막 맞대응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
맞대응을 하자니 이게 바로 한동훈이 노리는 노림수일 테고, 야 이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도 그 임계치가 어디까지죠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지금 딱 그거잖아요. 그 총선 프레임을 놓고 그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 이재명을 해야지 뭐 정권 심판원을 할 수가 있으니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을 일일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름도 거론 안 해요. 이름 거론 안 해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재명 이름만 거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어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거라는 말 외에 길거리에 다니지도 못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오호. 뭐 금사 독재라면 이거 물론 질문에서 나온 거냐 금사 독재라고 하는데 예. 만약에 금사 독재라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길거리에 다니지도 못하고 있을 거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맞대응을 하고 싶겠죠. 하면은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반응을 하면은 이것은 더욱더 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과 피고인 피의자 출신이 이렇게 피고인 피의자 신분이 대결을 하는 것처럼 구도가 굳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 참을 것이냐?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이 문제가 지금 아마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지원 유세 같은 것이 시작이 되면은 그 시점에 가서는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하,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는 소위 부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검사 독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감옥 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받아쳤거든요. 뭐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역으로 아주 기발한 어법으로 이렇게 이제 대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질문 검사 독재라는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면 언론에 지금 간호클럽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개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검사 독재라는 말이 나왔을까? 지금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권이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행사되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검찰 출신들이 이번 정권에 요직에 전문진 배치됐다. 전혀 이 자신들의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다. 금융,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냥 검사 독재, 그냥 이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라고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